자, 교재는 7편으로 갑니다. 501페이지인데요. 501페이지에는 거기서 지금 당장 물어볼 건 없고요. 이용 및 개발은 시험 잘 안 묻습니다. 차후에 소개를 해드리고 506페이지로 갈 겁니다. 506페이지부터 주로 이제 시험을 물어보긴 하는데 이게 7편 목차입니다. 7편이 개발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1장이 이용 및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 및 개발인데 이용 파트는 거의 출제 않고 나중에 간단하게 용어만 정리만 하시면 되고, 개발을 한 두세 문제에 묻기는 하나 작년에는 딱 한 문제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쪽에 시험 범주를 물어봤으면 그 내용은 수요 공급 파트 내용을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파트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리도 한 문제를 물어보긴 했으나 이전에 나왔던 건 전혀 안 나왔던 거고, 새로운 내용 주택 임대 관리업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어볼 거라고 준비를 하고 갔던 게 튀어나와 버렸고, 그럼 세 번째 파트는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내버리면 아무도 써먹지도 못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1편 다음으로 가장 난이도가 낮은 파트입니다. 1편 다음으로. 그러니까 미리 힘 빼서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번 때는 개발만 볼 겁니다. 개발 보고요. 4월 달에 갈 때 관리 마케팅 봐드릴 건데, 그렇게 해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몰아쳐서 공부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문제는 아니지만 개발 정도는 보고 갈 겁니다. 자, 개발론으로 가면 개발을 정의하러 갑니다. 의의 가시게 되면 인간에게 생활, 작업 등등의 공간 제공이란 말이 보일 거예요.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토지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량. 동그라미 치고, 개발의 키워드는 개량입니다. 토지를 개량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용어의 구분. 우리가 택지를 조성한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조성에 의한 개발이 뭡니까 하면 맨 끝에 가면 토지 자체란 말이 보이죠.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은 뭐라고 쓰고, 조성에 의한 개량이라고 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 구축물을 올리는 것들은 2번 뭐라고 한다?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그러니까 건물, 구축물 등을 건축을 해서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을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뭐 기본 표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더 알아보기 미리 보러 갑니다. 자, 타이틀 읽을게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개론은 시험 범위가 없다 보니까 막 시험을 갖다 냅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줄여가지고 개발업법이라고 할 건데, 이번에는 1, 2, 3번만 볼 거예요. 자, 1번 개발을 정의하러 갑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다만 거기가 포인트예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이 개발업이 건설업이 아닙니다. 디벨로퍼라 가지고 개발업자인데요. 시행업이에요, 시행업. 그러니까 시행업이기 때문에 시공을 담당하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유의해야 됩니다. 당부드리고. 그럼 1번 그 밑에 점,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 변경 방법으로 뭐 한다? 조성. 동그라미 같은 표현입니다. 두 번째 점,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등등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뭐 한다? 설치. 지금 읽으신 게 이 법에서 뭐라고 하는 건데,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위 지문 시공 포함한다고요? 시공은 제외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그럼 개발업이란 건설업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뭐 할 목적으로, 동그라미 치고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뭐라고 한다? 개발업이라고 했고, 그걸 수행하는 자를 개발업자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3번 개발업자란 부동산 개발업을 뭐 하는 자다? 수행하는 자다. 건설업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행업이 되니까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일단 4, 5 밑에는 아직 시험 안 물어봤는데 1, 2, 3번은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는 겁니다. 포조단 가보겠습니다. 기출 체크.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뭐 할 목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예. 본단 들어오겠습니다. 하단부에 괄호 2번 개발 외관이란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개발 사업 이후에 토지의 물리적 변형이 있으면 형태가 바뀌므로 유형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토목사업, 건축사업처럼 물리적 변형을 초래하면 뭐라고 하고? 유형적 개발. 포인트는 두 번째예요. 그럼 용도 지역 지정처럼
토지의 물리적 변형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외형상 변화 없이 이용 상태의 변경을 초래하는 건 뭐라고 한다? 무형적 개발이다. 포인트는 두 번째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용도 변경하는 것도 뭘로 본다? 개발로 보고 그건 뭐라고 한다? 무형적 개발입니다. 그럼 이 유무형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3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합 개발. 두 번째 줄에 유무형 개발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복합적 개발이라고 합니다. 넘기겠습니다. 네모 2번 개발 주체 별표가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1번 공공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숫자를 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공공부문이 하면 1섹터의 개발이라고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암기할 필요는 없네. 공기업, 토지주택공사는 이미 들어봤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아직 안 들어봤죠. 쓰세요. 일단에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합니다. 나중에 그 4월달에도 만나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는 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전에 오래전엔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출자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공적기관에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걔도 1섹터 공공부문의 개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 대입된 두 번째, 민간이 하면 숫자로 뭐라고 한다? 2섹터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개인, 조합, 건설업자, 우리 투자에서 공부한 적 있죠? 등등등 민간이 하면 뭐라고 한다? 2섹터다. 숫자를 기억하는 거고. 그럼 내려가서 괄호 3번.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면 3섹터라고 되어 있죠. 공사 혼합 부분의 개발형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3섹터의 개발은 뭐라고 한다? 공사 혼합 부분인데 정리를 하면 민자유치 방식이에요. 민간 자본을 끌어와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방식은 일단 보고 갈 내용 크게, 자, BT 영어 단어가 나오죠. BTO 방식과 BTL 방식을 먼저 비교 정리를 합니다. 스펠링을 써줘요. 시험장 가면. 여기 볼게요. 자, B는 뭡니까 하면 건설한다는 얘기예요. 민간이 자본돼서 건설하고 빌드하고, 트랜스퍼라는 표현이 기부 체납입니다. 그럼 기부 체납이 뭐예요 하면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게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O는 오퍼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불편하니까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O가 뭐라고요? 오퍼레이트, 운영. 읽을게요. 민간이 뭐하고 이렇게 봐야 돼요. 건설하고 소유권을 뭐하고 기부채나 이전하고 일정 기간 뭐하는 방식?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용하는 민자도로예요. 도로, 항만, 지하철 등이 주로 BTO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도 요금 내고 다니시죠. 고속도로 말고, 자, 민간 자본이 됐는데, 자, 민간 사업자가 그러면 통행료 징수가 가지고 큰 돈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여기 국가 지자체가 보조금 등을 지불합니다. 정책론 공부하시면서 공공재 공부한 적이 있죠.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과소 생산이 되죠. 정부가 뭘 줘서? 보조금. 그러니까 이게 민간 사업자 읽으세요. 뭐 한다? 운영하는데 적정 수익이 부족하면 사후적 보조금을 민간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불편할 거니까요. 자, O가 뭐라고요? 운영이라고 읽고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사후적 보조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사후적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9호선도 BTO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장 수요 예측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계속 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주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들은 아주 많이 물어보지 않으면 적어도 도로, 항만, 지하철은 무슨 방식으로? BTO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 알아야 되고, 자, 또 마찬가지 B는 뭐겠어요? 민간이 뭐하고? 건설, 트랜스퍼 뭐하고? 기부채나. 이제 얘는 리스입니다. 리스는 뭐예요? 임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학교, 기숙사, 도서관 등을 만들어요. 민간 사업자가.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초등학교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애들 올 때마다 100원씩 내라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운영해서 돈 돼 안 돼? 적정 수익이 안 나와. 민간이 만들어서 읽으세요. 뭐하고? 기부 체납하고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민간 사업자가 뭐하고 임대하고 정부가 빌려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리스 방식이란 말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도로, 항만, 지하철들은 통행료 징수가 되죠. 민간 사업자의 나름대로 수익은 나온다. 다만 수익이 부족하면 뭘 주고? 사후적 보조금을 지급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이건 민간 사업자가 운영이 쉬워 어려워요. 100원씩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에게는 미리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적 수익률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국채 정도의 수익 주면 할래요, 안 할래요? 뭐 해야 할 이유 없죠. 국채 투자하지 뭐하러 해. 국채 이상 더 이상 준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국채 이상의 수익을 더 드린다라고 민간 사업자에게 미리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수익률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뭘 줘? 임대료를 내 누구에게? 민간 사업자에게. 다시 민간이 건설하고 시설을 뭐하고 기부 체납하고 민간이 빌려주는 방식이라고요. 그럼 빌려줘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임대료를 받는 건 어느 정도? 국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준다고 미리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BTO로 참여하면 사후적 보조금.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물어봤는데요. 모의고사도 등장을 해.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뭐하고 운영하고 여기는 민간 뭐 한다. 임대 임차에서 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2003년도부터 많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전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은 누가 해야 돼?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건데요. 국가가 할 때는 많은 돈 드는 거 같고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민간 돈 끌어와서 미리 공급해서 국민들의 편익도 높이고 건설 경기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던 건데 한동안 안 하다가 또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자꾸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에서 이제 바꿔볼게요. 이제 BOT로 바뀌어 또 이제 읽어볼게요. 민간이 뭐하고 오퍼레이트는 뭐다? 일정 기간 운영하고 트랜스퍼 기부 체납 소유권은 뭐한다? 이자. 이제 그거 바뀌는 거밖에 없습니다. 시험장 가면 이거 스페링을 다 써줘요. 그러니까 건설하고 일정 기간 뭐하고 운영하고 뭐한다? 기부 체납. 바꿔볼게요. BLT 또 읽으세요. 민간이 뭐하고 일정 기간 뭐하고 임대하고 마지막에 뭐한다? 기부 체납. 아이고 잘하네. 별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책 확인합니다. 1번 그래서 민자유치 사업 방식입니다. BTO 방식으로 가요. 자,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해서 기반 시설 완공이 보입니까? 그게 뭐예요? 빌드야. 빌드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스펠링 써줘요. 그렇게 준공했고 소유권이 국가지자체에 뭐 됐다? 귀속. 귀속이 뭐예요? 트랜스퍼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시행자가 운영이란 말이 보이죠? 그게 뭐다? 오퍼레이트다. 그렇습니까? 그래, 그게 시험 지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한다. 다만 투자 배수가 제한되면 뭘 준다고 되어 있어요? 사후적 보조금을 지급을 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방식이? BTO 방식이. 니은 갑니다. BTL로 갑니다. 영어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빌드는 뭐예요? 준공, 건설. 그럼 트랜스퍼는 귀속, 이전. 그리고 리스가 뭐라고요? 임대.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준공이 보입니까?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체에 뭐서 됐고 귀속. 트랜스퍼 맞죠?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이란 말이 보이죠.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흥분하면 안 돼. 끝까지 봐야 됩니다. 시설을 국가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기간 동안 임차란 말이 보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읽어야 된다. 파란색이 준공, 귀속. 마지막에 파란 글씨 뭐다? 임차. 근데 뒤에 안 보고 세 번째 줄에 운영이란 말이 있죠. 그거 보고 보통 BTO라고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TL 방식이나 BLT 방식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임차, 임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BTL 방식이다.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민간의 투자자는 돈 되는 사람을 재무적 투자자라고 한 겁니다. 투자자는 사전 목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해 됐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다 하더라도 시험장에 요 정도로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니까 도로, 항만 등은 뭘로? BT, O 방식, 민간이 뭐하고 운영하고 사후적 보조금 지급한다. BTL을 리스죠. 학교는 민간 사업자가 만들어도 운영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빌려 쓰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BTL 건설하고 트랜스퍼하고 뭐한다? 임대, 임차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